어머님, 제가 새벽부터 가평에서 공수해온 재료로 준비한 나전칠기 소반이에요. 치워라. 어디 총구석에서 매듭이나 꼬덩 거친 손으로 우리 집 음식을 만져? 너 같은 애가 우리 진우 옆에 있다는 게 이 집안의 수치라는 거 아직도 모르겠니? 명절 아침 정성껏 차려낸 상을 발끝으로 밀어내며 시어머니 오명희 회장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3년 내내 이어진 멸시.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는 남편을 보며 제 가슴 속 마지막 인내심의 매듭이 소리 없이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절 아침의 강남 저택 거실은 서늘한 에어컨 바람과 향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은 화창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강은채 씨는 바닥에 흩어진 대추며 밤알들을 묵묵히 주워 담았습니다. 무릎을 굽힐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고급 실크 한복의 감촉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은채 씨의 손마디는 조금 굵고 거칠었습니다. 인사동 좁은 공방에서 밤낮 없이 명주실을 비비고 매듭을 꼬아온 10년의 세월이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오명희 씨에게 그 손은 격 떨어지는 시골뜨기의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오 회장은 화려한 보석이 박힌 손으로 찻잔을 들며 은채 씨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우리 진우 친구 부인들은 다 명품 가방 하나씩 들고 나온다는데 너는 또 그 촌스러운 매듭 나부랭이나 달고 나갈 거니? 제발 부탁이니 구석에나 좀 처박혀 있어. 내 얼굴 먹칠하지 말고. 은채 씨는 대답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거실 한복판에 서 있는 남편 진우 씨에게 향했습니다. 의류 스타트업 대표로 대외적인 자리에서는 누구보다 당당한 그였지만 어머니의 서슬 퍼런 독설 앞에서는 늘 입을 꾹 닫은 채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진우 씨는 은채 씨와 눈이 마주치자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며 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조금만 참아줘, 은채야. 어젯밤 남편이 속삭였던 그 비겁한 약속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채 씨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물소리에 묻혀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서글픔을 억눌렀습니다. 사실 은채 씨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평 산골에서 무형문화재였던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녀는 현재 전국 5개 지역의 연구소와 800억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청송문화재단의 유일한 이사장이었습니다. 진정으로 너를 아끼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내 빛을 숨겨라던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3년 전 결혼할 때부터 가난한 공예 작가라는 껍데기를 쓰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은채 씨의 시선이 부엌 창가에 놓인 작은 매듭 놀이개에 머물렀습니다. 붉은 실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끝내 하나의 아름다운 모양을 이루는 매듭. 그녀는 자신의 인생도 이 매듭처럼 결국에는 단단하게 묶일 것이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어머니의 발끝에 채어 굴러다니던 밤알들을 보며 은채 씨는 처음으로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이 매듭이 사실은 이미 다 썩어버린 동아줄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 말입니다. 은채 씨는 앞치마를 벗어 정갈하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가방 속에 넣어두었던 전시회 초대장을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동 공방으로 돌아가는 은채 씨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꼿꼿했습니다. 35년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그녀의 눈빛에는 서러움 대신 냉철한 이성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이 그토록 숭상하는 격과 돈이 사실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보여줄 때가
머지않았음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꼬아온 인내의 매듭이 풀리는 날, 과연 이 집안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여러분은 자식과 시댁을 위해 나를 지우며 살아온 세월이 배신으로 돌아올 때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나요? 인사동의 낡은 건물 2층, 은채 씨의 공방은 물감 냄새와 명주실의 마른 향기가 밴 안식처였습니다. 이곳에 앉아 있으면 강남 저택의 숨막히는 공기가 남의 일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은채 씨는 할아버지가 쓰시던 오래된 나무 책상 앞에 앉아 붉은색 시를 손가락에 걸었습니다. 35년 전 가평 산골에서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거짓말을 안 한다. 급하게 당기면 엉키고 너무 늦추면 모양이 안 잡히는 게 꼭 사람 마음 같지. 하지만 은채 씨의 인내심이라는 실은 이미 한계까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요란하게 울리는 휴대폰 진동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 오명의 시였습니다. 청담동 일식집으로 나와라. 딱 30분 주마.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통보였습니다. 은채 씨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오 회장은 이미 최고급 코스 요리를 앞에 두고 우아하게 젓가락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은채 씨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오 회장은 명품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이혼해라. 위자료는 10억이면 충분하겠지? 네가 평생 매듭 꼬아도 구경 못할 돈이다. 서류 봉투 위로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은채 씨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무릎 연골이 닳도록 시댁 제사를 지내고 온갖 독서를 삼켰던 시간이 고작 종이 한 장으로 요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진우 씨를 사랑해서 결혼한 겁니다. 돈 때문에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은채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러자 오 회장이 비웃음을 흘리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사랑? 그 촌스러운 단어 좀 집어치워. 우리 진우는 조만간 대기업과 합병을 앞두고 있어. 그런 애 옆에 너 같은 여자가 있으면 격이 살겠니? 우리 집안 이미지를 생각해야지. 너는 우리 진우 앞길 막는 걸림돌일 뿐이야. 오 회장은 말을 마치고는 은채 씨의 소박한 면 셔츠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내렸습니다. 은채 씨는 떨리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숨겼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3년 전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혼자가 된 자신에게 평생 지켜주겠다고 눈물 흘리며 맹세하던 진우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맹세를 믿고 자신의 정체까지 숨긴 채 이 집에 들어왔는데 돌아온 것은 10억이라는 가격표였습니다. 식당을 나온 은채 씨는 밤거리를 헤매다 진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 귀가한 진우 씨는 술 냄새를 풍기며 넥타이를 풀어 헤쳤습니다. 진우 씨, 오늘 어머님이 나한테 이혼 서류 주시더라. 은채 씨의 말에 진우 씨는 멈칫하더니 이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또 그러셨어? 아, 진짜 피곤해 죽겠네. 은채야, 그냥 좀 모른 척 해주면 안 돼? 엄마 성격 알잖아. 나 지금 투자 유치 때문에 머리 터질 것 같아. 모른 척? 당신 아내가 10억에 팔려나가게 생겼는데 그게 할 소리야? 은채 씨의 목소리가 커지자 진우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내가 엄마랑 의절이라도 하길 바라. 적당히 좀 해. 당신이 고분고분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냐. 쾅 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에
은채 씨의 어깨가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거실의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오늘따라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어머니의 폭력을 방관하는 거울이었습니다. 은채 씨는 어둠 속에서 홀로 공방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재단의 박 전무였습니다. 박 전무님, 내년 전시회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이젠 숨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을 공식적으로 올려주세요. 전화를 끄는 은채 씨의 눈에 서늘한 결기가 서렸습니다. 3년 동안 소중히 엮어왔던 가족이라는 매듭이 실은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채 씨는 시어머니가 준 이혼 서류를 보란 듯이 거실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위에는 은채 씨가 밤새 꼬아 만든 단절을 상징하는 검은색 매듭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과연 이 침묵의 전쟁 끝에 은채 씨가 마주할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믿었던 사람의 비겁한 민낯을 마주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그날 이후 은채 씨는 강남 저택을 나왔습니다. 트렁크 하나에 담긴 짐은 소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던져둔 10억 통장과 이혼 서류는 거실 대리석 식탁 위에 먼지처럼 남겨두었습니다. 인사동 공방의 좁은 쪽방으로 거처를 옮긴 첫날, 은채 씨는 곰팡이 냄새 섞인 공기를 들이마시며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을 바쳐 사랑했던 남편의 침묵이 비오는 날 젖은 솜니불처럼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은채야, 매듭은 억지로 푼다고 풀리는 게 아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느슨해지는 법이지. 할아버지의 음성을 되새기며 은채 씨는 전시회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손끝에는 실에 쓸려 생긴 굳은 살이 층층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방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사람은 남편 진우 씨였습니다. 그는 초췌한 은채 씨의 몰골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채야, 적당히 고집 부리고 들어와. 엄마가 화나서 이번 투자건까지 들먹이셔. 당신이 먼저 빌면 내가 어떻게든 무마해 볼게. 진우 씨의 말에는 아내에 대한 걱정보다 자신의 사업에 닥친 차질이 더 크게 묻어 있었습니다. 은채 씨는 꼬고 있던 실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빌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진우 씨. 그리고 나 전시회 준비로 바빠. 그만 가줘. 전시회? 그 매듭 나부랭이 전시하는 게 우리 집안 체면보다 중요해? 당신 정말 실망이다. 진우 씨는 비아냥거리며 공방을 나갔습니다. 그가 나간 자리에는 차가운 정적만 남았습니다. 은채 씨는 떨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실망이라는 단어가 화살이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친 가치가 그에게는 한낱 나부랭이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술이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열리는 전통의 현대적 변주 전시회 개막식 날이 밝았습니다. 은채 씨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아끼시던 은은한 옥색 명주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었지만 꼿꼿하게 세운 고개와 단단한 눈빛이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났습니다. 전시장 입구는 이미 정재계 인사들과 취재진으로 북적였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오명희 회장이 친구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전시회의 주최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상류층 사교 모임의 일환으로 이곳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안내를 돕던 은채 씨를 발견한 오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설마 여기서 서빙 알바라도 하는 거야? 우리 집안 망신 좀 그만 시키고 당장 사라져.
오 회장은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다는 듯 은채 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자 오 회장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집 식모 같은 사람인데 제 정신이 아니에요. 경비원, 이 여자 당장 쫓아내지 않고 뭐합니까? 그때였습니다. 전시장 안쪽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박서준 전무와 함께 백발의 노신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이번 전시를 후원한 문화재청장이었습니다. 청장은 은채 씨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강 이사장님, 드디어 오셨군요. 오늘 이 자리는 이사장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순간 오 회장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주변에 있던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전무가 오 회장 앞에 서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 회장님 실례지만 저희 강은채 이사장님께 무례한 행동은 삼가주시죠. 청송문화재단의 주인에게 사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퇴장하시겠습니까? 오 회장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은채 씨의 가슴에 달린 주체자 청송문화재단 이사장 강은채라는 명찰에 가 닿았습니다. 3년 동안 가난한 시골뜨기라며 짓밟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들이 그토록 줄을 대려 노력했던 거대 재단의 이사장이었다는 사실이 온 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채 씨는 자신을 붙잡았던 오 회장의 손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랬죠. 매듭은 억지로 푼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야 제대로 풀릴 때가 된 것 같네요. 수많은 카메라 불빛 속에서 은채 씨는 당당하게 전시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오 회장의 창백한 안색과 떨리는 손은 마치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과 같았습니다. 과연 이 화려한 폭로 끝에 은채 씨가 마주할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가장 믿었던 배경이 무너졌을 때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전시장 로비에 흐르던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무색하게도 오명의 회장의 숨소리는 거칠고 위태로웠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화살처럼 번뜩였습니다. 3년 동안 무지하고 가난한 시골뜨기라며 멸시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기 가문의 자산 규모를 비웃을 만큼 거대한 재단이자 전통 문화의 계승자였다는 사실. 그 잔인한 진실 앞에서 오 회장은 마치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입술만 벙긋거렸습니다. 은채 씨는 그런 시어머니를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매듭은 힘으로 당기면 끊어지지만 결을 찾아 흔들면 스스로 길을 내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은채 씨는 그 결을 찾기 위해 3년을 인내했습니다. 남편 진우 씨가 어머니의 폭언을 방관할 때도, 시댁 친척들이 자신을 유령 취급할 때도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버틴 것은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인내의 매듭은 존중이 아닌 모욕으로 되돌아왔고 은채 씨는 더 이상 숨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진우 씨가 인파를 헤치며 전시장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은 채 땀에 젖은 얼굴로 은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은채 씨의 눈이 아니라 그녀의 가슴에 달린 청송문화재단 이사장이라는 명찰이었습니다. 은채야, 이게 정말이야? 내가 그 유명한 청송재단의 손녀였다고? 왜 나한테까지 속인 거야? 우리가 남이야? 진우 씨의 목소리에는 배신감보다 기이한 탐욕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투자 유치 실패로 위기를 맞았던 그의 사업에 아내의 정체는 가장 강력한 구명줄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은채 씨는 자신을 붙잡으려는 그의 손을 차갑게 쳐냈습니다. 남이었죠. 내가 어머님께 10억에 팔려나갈 위기에 처했을 때도 당신은 어머니의 아들이었을 뿐 한 번도 내 남편이었던 적은 없으니까요. 은채야, 그건 오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제 다 잘 해결될 거잖아. 어머님도 다 알고 사과하실 거야. 그렇지? 진우 씨는 다급하게 어머니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오 회장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은채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식몰하며 경멸하던 그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은채야. 내가 정말 노망이 났었나 보다. 어쩜 이렇게 큰일을 하면서 내색도 안 했니? 우리 집안의 경사다, 경사야. 예, 진우야. 얼른 내 처 모시고 집으로 가자. 내가 직접 보양식이라도 차려주마. 오 회장의 뻔뻔한 태도에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은채 씨는 비릿한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고고한 척하던 강남의 안주인이 오직 돈과 권력 앞에 이렇게나 비굴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가련하기까지 했습니다. 집에는 안 갑니다. 제가 가야 할 곳은 이제 그 집이 아니거든요. 은채 씨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주었던 이혼 합의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우 씨 회사가 이번에 무리하게 어음을 발행해서 부도 위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의료기기 회사의 주식 40%가 현재 저희 재단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도요. 오 회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은채 씨의 눈빛은 더 이상 가평의 온순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35년 동안 전통을 지키기 위해 담금질된 강철 같은 의지가 그녀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 매듭을 완성하기 위해 3년을 기다렸습니다. 당신들이 짓밟았던 것은 이름 없는 공예가가 아니라 당신들의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이제 그 줄을 제가 직접 끊으려고 합니다. 은채 씨는 말을 마치고 당당하게 전시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의 질문 공세를 뒤로하고 그녀는 박서준 전무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시댁 가문에 대한 전면적인 채무 회수와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신호였습니다. 전시장 로비 한복판에 털썩 주저앉아 버린 시어머니와 그 곁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은채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남편. 그들의 비참한 몰락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은채 씨는 이제야 자신의 손가락에 감겨있던 붉은 실이 자유롭게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왜 나는 슬픔보다 해방감을 먼저 느끼는 걸까요? 여러분은 인생을 건 복수의 순간에 승리했다는 기쁨보다 허무함이 먼저 찾아온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전시회 이후 강남의 저택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 고요해졌습니다. 은채 씨는 그 소란스러웠던 저택을 정리하고 다시 인사동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800억이라는 숫자가 세상에 알려진 뒤 주변의 시선은 이전과 180도 달라졌습니다. 은채 씨를 무시하던 상류층 부인들은 이제 공방 문턱이 닳도록 선물을 보내왔고 이사장님이라며 칭송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은채 씨는 그 모든 호의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껍데기만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의 환호가 얼마나 덧없는지 지난 3년의 세월을 통해 뼈아프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은채 씨는 책상 위에 놓인 붉은 명주실을 매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매듭은 얽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풀리기 위해 있는 것이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옥죄던 며느리라는 무거운 매듭을 완전히 풀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때 공방의 낡은 문이 열리고
남편 진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본 그의 얼굴은 예전의 당당함은 간대없고 깊은 수치심과 후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은채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채야, 내가 비겁했어.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너를 외롭게 둔 거 평생 사죄하며 살게. 제발 재단에서 우리 회사 채권 회수하는 것만은 멈춰줘. 어머니도 지금 알아놓으셨어. 그의 고백에는 여전히 아내에 대한 사랑보다 생존에 대한 절박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은채 씨는 그를 차분히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그가 가평 산골까지 찾아와 당신이 어떤 배경이든 상관없이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말이 가슴 한구석을 찌르르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어머니의 독설 앞에 비겁하게 숨었고 은채 씨의 눈물 앞에 눈을 감았습니다. 진우 씨, 사랑은 지켜주는 거예요. 침묵이 아니라. 당신이 침묵했던 그 3년 동안 나는 이미 수만 번의 매듭을 끊어냈어. 우리 사이의 줄은 이제 너무 가늘어져서 다시 묶을 수가 없네. 은채 씨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재단의 채권 회수 통보서가 아닌 상생 협약서였습니다. 진우 씨의 회사를 무너뜨리는 대신 재단이 지분을 인수하여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진우 씨는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게 당신과 어머님께 드리는 마지막 배려예요. 회사는 살리겠지만 당신들은 이제 그 이름 뒤에 숨을 수 없을 거예요. 자력으로 다시 일어서 보세요. 그때도 내가 그리우면 그때 다시 찾아오세요. 진우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오명희 씨가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명품 대신 소박한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은채 씨가 꼬고 있던 매듭 앞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은채야, 내가 돈밖에 몰라서 보물을 쓰레기 취급했구나. 미안하다는 말도 염치가 없지만 한 번만 가르쳐 줄 수 있겠니? 이 엉킨 실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은채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시어머니의 거친 손 위에 붉은 명주실을 가만히 얹어 주었습니다. 매듭은 서두르면 더 단단히 엉켜요, 어머님. 천천히 결을 따라가는 법부터 배우셔야 해요. 인내심만 있다면 누구나 풀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은채 씨는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권위보다는 인사동의 작은 공방을 지키는 작가로 남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공방에는 이제 화려한 보석이 아닌 서툰 손놀림으로 매듭을 배우는 노년의 여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전의 오명희 회장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를 브랜드 가치로 평가하지 않았고 한 땀 한 땀 실을 꼬며 비로소 사람의 온기를 배워나갔습니다. 은채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년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얻은 깨달음. 자식도 시댁도 돈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꼬아 만든 매듭만이 나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압니다. 얽힌 실타래를 끊어내는 것은 복수이지만 그것을 아름다운 문양으로 다시 풀어내는 것은 성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엉망으로 엉킨 매듭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칼로 베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은채 씨처럼 조용히 결을 따라 풀어내 보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더 깊은 공감과 감동이 담긴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